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어느덧 70번째가 되네요. 이를 기념하여 여행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인 뉴스 더원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김보경 이사님과 여행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더원의 김보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온 전운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의 그 유명세는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어려운, 우리 사람들이 잘 길이 닿지 않는, 발이 닿지 않는 그 오지를 탐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글도 쓰시는 작가님으로 유명하신데요. 여태까지 총 이렇게 여행하셨던 나라 숫자가 얼마나 되실까요? 뭐 정확히 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대략 보면 한 100여 국쯤 되는 것 같고요. 그럼 거의 뭐 전 세계를 다 누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네. 현재 유엔 가입국이 192개국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까지 하면 220개국이 돼서 네. 반도 못 다닌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럼 아직도 반을 더 다니셔야 되겠네요. 네, 뭐 희망사항이죠. 네,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그 기억에 남는 몇몇 나라가 있으시면 어느 나라가 있으실까요? 특히 뭐 기억에 남는 나라 한두 나라보다도 네. 사실상 얘기하다가 보면 아 그 나라구나 그럼 그 나라에 갑자기 생각도 네. 나고 뭐 그러면 아프리카에 특히 기억에 남는 어떤 지역이나 네네 아프리카도 네. 여러 번 갔었고요. 네. 보면은 특히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둔 것이 이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큰 강이 있잖아요. 네. 나일강, 뭐 겐디스가 인다서 메콩, 네. 뭐 유프라데스가? 유프라데스 등등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나일강의 발원지인 네. 우간다, 뭐 빅토리아 호수 같은데 네, 그런 데가 특히 기억에 남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또 뭐 큰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이 빠져나오길래 네. 거기서부터 지중해 들어가는 6,500km가 있고 그 발원지를 보면서 참 이게 참 의미가 뭐 여러 가지 그 노력과 시간과 비용과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의지가 없으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 나라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또 뭐 우리가 식생활이라든가 네네, 그렇죠. 주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국경을 넘는 순간 여러 가지 바뀐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세관원, 의복서부터 의원어, 그렇죠. 문화풍 다양하게 네. 이제 바뀌는데요. 특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음식도 이제 포함이 되죠. 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할 때 보통 예약을 없이 떠납니다. 아, 그래요? 예약을 하고 가면 그 뭘 먹을지도 미리 알아야 되고 뭐 자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예약 없이 현재 가서 부닥치면서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이제 그래요? 여행 습관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이제 뭐 위험한 지역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뭐 무인도를 갈 때 꼭 가져가야 될 뭐 아이템이 있듯이 그 여행 가실 때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만한 그런 어떤 뭐 장비가 있으실까요? 준비하시는? 특별히 장비는 없고요. 네. 그냥 배낭하고 사진기 하나 하고 그냥 가볍게 떠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위험한 지역은 당장은 못 느끼는데 돌아와서 거기가 위험한 데네. 이런 생각을 좀 감이 늦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어디 뭐 아프리카 지역에 어디 가면은 오지라 그러면은 거기에 원주민들하고의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그 의사소통을 하시고 그렇죠. 의사소통은 제가 겁날 것 같은데 외국어는 능통하지 못하지만 기본으로 이제 영어를 통해서 하는데요. 대개는 그럴 때 오지 같은 데는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현지 가이드를 이렇게 같이 대동해서 가야지 혼자 갔다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가이드 대동하고 가시는군요. 현지에 가서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어디 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럼 아프리카 지역도 가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도 같은 데도 그렇지만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식기 없이 그냥 식사한다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혹시 어느 기억나는 뭐 그 먹는 습관이라든가 항상 어느 나라나 의식주의 그 행태가 다를 것 같은데요.
좀 그렇죠. 우리랑 좀 다른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보통 재밌을 것 우리가 같아요. 여행을 할 때 제일 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네. 먹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아까 뭐 그다음에 자는 거, 예. 그다음에 물, 예. 세 가지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현지에서 뭐 배탈이 난다 이럴 때 큰 일이 여행이 그러니까요. 도중에 중단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특히 먹는 특별한 음식들은 우리 보통 그래 우리 지인들이 여행 간다면 야 뭘 먹고 사냐 그거 뭐 목에 넘어가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예. 그것보다도 우리가 먹는 거의 95%는요 네. 사실상 18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쌀, 빵,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네, 해봐야 네. 18가지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끓여 먹고 뭐 삶아 먹고 뭐 튀겨 먹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네. 특별히 뭐 먹는 거에는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 다니고 예.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전 세계의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그 또 식성도 한몫을 할 것 같아요. 오짓 한번 하려면 그죠? 그러면 예. 뭐 어떨 때는 그래 비상식량을 꼭 갖고 다니기도 하고요. 예, 예. 그 음식이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뭐 18가지 중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먹는 부분들이 좀 특별했다거나 좀 우리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 그 나라에서만 생산되는 농작물이죠. 네, 네. 대개 세계적으로 보면 뭐 옥수수라든지 뭐 쌀, 밀 뭐 이런 건 다 공통적인 사항이어가지고 네. 먹는 건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다만 뭐 에티오피아 같은 데 가면 작물이 좀 터프라고 좀 특이한 작물이 그것도 결국은 가루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라고요? 그거 가지고 네. 뭐 터프라 그러지 아마 터프요? 네. 그래 그런 농작물이 그것도 우리나라 좁쌀보다 훨씬 작은 아, 좁쌀 같은 행태. 더 작은 곡물이네요. 거죠. 곡물이죠. 예. 그런 차이죠. 뭐 그게 특별히 뭐 먹는 거에 지나도 과민 반응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냥 마음 편히 혹시나 해가지고 고추장 튜브 정도 하나 갖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렇죠. 고추장은 뭐든지 네. 다 커버할 수 있죠. 심지어는 예. 뭐 어떨 때 뭐 식빵에다도 그것도 발라 먹기도 하고. 그렇죠. 예. 잼처럼. 네, 잼처럼. 그렇죠. 네. 자, 예. 한번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현지에 가서 오지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갈이라던가 현지에서 그 사람들 먹는 거 있잖아요. 전갈. 뭐 정갈이나 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먹는 거를 먹으라고 이렇게 할 때 그거를 거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으세요? 있죠. 네, 그럴 때는 뭐 그래도 아무리 내가 근데 식성이 좋아서 여기는 그냥 먹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그걸 우리는 막 그 향신료나 이런 거 있으면 막 못 먹고 막 며칠 고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여기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적이죠. 그런 경우에서 좀 그래도 좀 이거 힘들었다 이거는 되게 그 보통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위험한 지역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행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혹시 이제 우리나라 뭐 소매질 당한 우리가 보면은 왜 이제 요새는 많이들 왜 곤충도 왜 그 미래 식량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징그럽거든요. 그 징그럽죠. 애벌레 같은 거 막 먹잖아요. 그럼요. 근데 막 이렇게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식용하지 않는 뭐 예를 들면 특이한 거 말하면 지네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아니면 뱀이라든가 막 독사뱀도 막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드시라고 이제 그쪽에서 손님 접대한다고 이렇게 접대를 받으셨는데 이제 참고 드셨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크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 보통의 경우 그런 우리가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드셔본 거 있으세요? 몇 가지 들어보긴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가도 보통 사람들이 좀 가난해서 그럴런지는 몰라도 네. 메뚜기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아, 메뚜기 아니라 메뚜기는 저도 귀뚜라미, 먹어봤어요. 귀뚜라미. 아, 귀뚜라미요? 네, 귀뚜라미 음식 뭐 그렇고요. 그거 튀겨 먹나요? 그렇죠. 튀겨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무슨 그 외에 뭐 개구리라든지 거기 사는 동물들이 여기하고 생긴 게 틀려가지고 네. 한없이 징그럽죠. 예, 그러니까요. 과연 저걸 입속에 넣을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저기 그 드셔보셨어요? 그거를? 예. 뭐 씹어봐야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예. 남미 제가 아마존강을 횡단을 했었어요. 와.
거기 거의 네. 한 5,000km 되는 거기 원주민 마을에 막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 사람들도 뭐 먹는 게 뭐 하여튼 보면 제일 했던 건 뭐 다 잡아먹죠. 뭐 그 정글에 들어가면 돼지도 있고 뭐 별게 많은데 뭐 뱀도 뭐 이런 큰 뭐 비단뱀 같은 것도 만나고 그거는 먹으려면 좀 그렇지만 굼벵이는 좀 먹었어요. 아, 그래요? 굼벵이도 알이 커요. 손가락만. 그 징그럽지 않으셨어요? 탁 보는 순간 못 먹죠. 눈 딱 감고 먹어요. 그 생 거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구워 먹습니다. 구워서요? 네, 구워서. 아, 사실 구우면은 또 이게 네. 단백질 마시기 구우면은 좀 더 비슷하긴 하겠지만. 노르스름해지는 게 네. 식욕이 좀 땡겨.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아니 뭐 이제 이렇게 위험 지역에 가다 보면은 네네. 뭐 이렇게 무서운 동물들 뭐 곰이라든가 네네. 뭐 호랑이라든가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그렇죠. 막다뜨린 적이 또 있으실까요? 아, 늘 그런 데는 이제 가이드가 여긴 위험하면 가지 말자고 이제 보통 그러긴 하는데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을 사실 보러 많이 다녔어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동물이죠? 들면은 그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그런데 이제 오랑우탄이라든지, 오랑우탄. 예. 오랑우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 네팔 쪽에 그 내셔널 파크에 가면 코뿔소라든지, 코뿔소요. 그다음에 인도 방글라데시 갠디스강 하루에 가면은 네. 그 맹글로브 숲이 아주 거대한 맹글로브 숲이 있어요. 예. 거기에 호랑이들이 이제 살고 예. 그러는데 호랑이 이렇게 딱 눈 마주친 적 있으세요? 겁나죠. 그래서 예. 그런 경우 이 호랑이들이 예. 사실은 거기 맹글로브 숲에 가면은 네. 거기 많은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서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라니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그런 들 잡아먹으려고 호랑이들이 있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 나무도 잘라서 수수로 만들어 팔기도 하고 뭐 등등 네. 하다 보니 호랑이가 맞닿는 체일선이거든요. 네. 호랑이하고. 그래 어떤 경우는 보니까 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많이. 그다음 그 배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 사람 뼈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런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호랑이를 실제로 이거 찾으러 몇 번 가봤는데 예. 배를 조금 배를 타고 배 헤엄쳐갖고 배에 올라온다니까요. 아, 배예요? 조금만 이렇게 노져. 호랑이가요? 호랑이가 헤엄쳐갖고 올라와요. 어머머머머. 그런 건 실제 뭐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아, 그래요? 그런 경우는 사진만 봐도 사실 섬뜩하죠.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내기 벵갈 호랑이가 같은 숫자가 날로 줄어들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좀 보호 뭐 진짜 네. 국제적으로 진짜 보호해야 할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또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뭐랄까 더 퍼뜨리기 위해서 그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근데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인구 늘어나고 사람 네. 식량 부족하고서 서로 맞닿는 체일선이에요.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가슴 아픈 건 오랑우탄 같은 게 사람들이 그건 이제 뭐냐면 오랑우탄과 서식하려면은 다양한 그 큰 나무들이 이렇게 숲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그거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산불 내고 뭐 등등 하는 등에서 안타까운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냥 뭐 그거 불려가지고 혹시 그러다 그 보면 남극이나 북극에 그 곰들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요새 뭐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데도 가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못 가봤는데요. 그러면 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 사실은 기후 변화까지 얘기를 하자면 한없이 길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문명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다시 피해로 돌아온다는 거를 아주 그냥 몸 그렇죠. 전체를 느끼실 것 같아요. 직접 그럼요. 가서 보시고 하시면. 근데 이제 우리 네. 여행을 하다가 보면 네. 아무리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데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냥 피부에 황과 닿는데요. 네. 뭐 와르르 빙하가 무너진다든지 뭐 히말라야라든지 안데스라든지 이런 고산에 눈이 녹는 곳이 그냥 보여요. 그냥. 야. 그래서 야 금방 위기에 처해질 것 같은 압박감을 막 느낍니다. 이게 우리가 여행 중에서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히말라야 등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트레킹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러면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도 가보셨나요, 혹시? 예, 그래 봤죠. 아. 정상에 올라간다는 건 우리 아마추어는 못 갔고요. 트레커로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봤습니다. 그래도 그게 몇 미터예요? 그게 보통 칼라파타르라 그래서 빙하 계곡이 있고 요거 칼라파타르 뷰 포인트 올라가면 바로 앞에 예. 계곡 건너 바로 앞에
그 에베레스트 정상 로체봉 이런 것들이 앞에 쫙 보이는데요. 네. 그때 참 사진 장관이겠네요. 아유, 진짜. 그러면 참 희열을 느끼죠.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 저기 원하시는 목표점까지 가시는 보통의 경우는 뭐 우리가 그 유명한 산악인 같은 분들은 뭐 아래서부터 시작하는데 네. 보통 2,700m 루크라라고 하는 그 공항이 있어요. 예. 산악 공간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는 데만 한 4박 5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잠을 주무셔야 되잖아요. 잠은 자는데 재밌는 게 어떻게 자요? 워낙 그 루크라고 하는 그 산악 공항에서부터 산악공항. 그 공항이 있길래 팥주로 하나 이렇게 뭐 예, 항공모함 같이 뭐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이 내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거의 5,200m 거기 마지막 산장이 있어요. 거기 네, 가는 네. 사이 보면 길양 쪽으로 맨날 로지입니다. 로지. 로지가 아니 많아서. 그래도 밤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로지에 그러면 들어가서 텐트 하는데. 치나요? 일부러 텐트를 갖고 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네. 전혀 필요 없다고 길양 쪽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조그만 여관 같은 게 거기는 로지라고 이제 봤더니 로지에 이게 여관이죠. 숙박 시설이 돼 있다는 숙박시 거네요. 길양 쪽은 질비해요. 질비해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예. 뭐 비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뭐 보통 그 저기 식사는 뭐를 하세요? 식사는 그거 거기 하는 로지에서 동안에? 뭐 해결해도 되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가이드 겸 포터가 거기에도 부탁을 하면 자기가 뭐 조리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컵라면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네요? 좀 비싸긴 하지만 얼마든지 먹는 게 네. 가능하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고산병이죠. 고산병. 특별히 고산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드시는 거나 준비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건 뭐 없어요. 신체적으로 그 좀 적응이 안 되면 하산해야죠. 고산병의 증상은 어떻게 와요? 절대 골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요. 머리가요? 네, 심한 경우는 구토도 막 하고. 그 약을 먹으면 낫지 않아요? 약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스피린도 먹고 뭐 등등 하는데 그렇게, 최대의 약은 참는 겁니다. 참아야 돼. 어떻게 참아요? 그냥요?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참아야죠. 그러면 한 팀이 이렇게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혼자씩은 안 가잖아요. 보통 그 몇 분이 가세요? 보통? 저는 가이드하고 둘이 갔어요. 그 가이드가 그래도 좀 케어해주고 그 현지인인가요? 그 가이드가? 그럼요. 현지는 거기 루크라라는 공항에 내리면 네. 자기를 가이드 겸 포타로 써달라고 네.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쭉 나와 있어요. 네. 자기를 이제 구경해달라고. 그 4박 5일 동안 그거를 하고 내려 하산까지 하면 일주일 잡아야죠. 그러시구나. 야 정말 그 굉장히 새로운 경험일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진짜.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재밌는 게요. 예. 올라가기 위해서 한없이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기 위해서 또 한없이 올라가야 되는. 그렇죠. 그게 예. 좀 특이한 일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희망을 갖고 올라가시고 또 내려올 때는 또 목표점에 도달할 때 희열을 느끼고 희열을 가슴에 안고 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오시고 아무래도 내려오는 게 빨리 내려오시죠. 그러면 하루 이틀 예. 빨라져요. 그러시군요. 그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그 여행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깝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풍습이라든가 네네네. 그런 그 민족마다 소수민족이면 소수민족이고 그 원주민들의 그런 풍습 같은 거를 혹시 얘기해 줄 만한 게 있나요? 기억에 그렇죠. 남으시는 그런 게 네. 요즘에는 뭐 네. 악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네. 폐습이라고 그래서 이제 없어질 풍습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게 여자들한테 많이 강요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전족이라든지 뭐 전족, 소수민, 예. 그다음에 지금도 하나요? 전족은?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 구경은 뭐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건 못 보셨어요?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보고 싶어도 네. 사진 속에만 남아있죠. 예.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남아있는 게 이제 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같은데 혓바닥을 내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뭐 막 뜯는다든지 뭐. 예. 근데 미얀마 태국 저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또 뭐 목에다 링을 칭칭칭 감아서 목이 길어야 뭐 미인이라나 뭐.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있죠.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 활동이 영 부자연스럽구나. 네. 모가지 길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거 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빼긴 하는가 봐요. 끼우기도 그래요?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없어져야 될 뭐 폐습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전통 문화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네. 사람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권리랄까? 네. 그런 거를 빼앗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우리가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행을 가다 보면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네네. 이제 느끼시고 하시다 보면은 많이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견문이 진짜 넓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왜 하느냐라고 저한테 네. 물어봐요. 예, 진짜 예를 들어서 궁금해요. 뭐 예. 그랬을 때 예전에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처음 등반하다가 실패한 1930년인가 20년인가 멜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등반가, 영국 등반가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걸 그러니까요. 뭐하러 이렇게 올라가느냐고. 네. 그랬는데 그 양반이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Because it is there. 그게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예, 예. 그게 세계적인 답변이래가지고 예. 그 루크라 공항서부터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면요, 모텔인가 로지가 마다 그게 써 있어요, 플랜카드. Because it is there라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 양반은 이제 그런 경우고 저 같은 경우는 살아서 돌아오기 위해서 간다라는.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요. 네. 우리 인류 문명 발전 과정을 보면 수많은 여행가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 기록을 남길 때마다 우리 인류 문명은 성큼성큼 발전해 왔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갔다 와서 단순히 갔다 와서 그릇 끝이면은 뭐 그런데 네. 갔다 와서 뭐 기록을 남긴다든지 어떤 그 지식을 공유한다든지 네. 그러면 뭐 우리 인류 문명 발전에 조금의 기여. 그동안에 다녀오신 그 나라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도 네. 지금 어마어마하시겠네요. 뭐 그 여행서도 여러 권 많이 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행을 통해서 본 학술서도 냈고. 네. 그래서 그러나 여행은 적은 것 같아요. 비밀을 캐내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네. 여행지마다 그 고유한 그 풍토병 같은 것들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뭐 그런 그 지역별로 그 풍토병이라든가 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네, 그렇죠. 뭐 대처법이라든가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제일 우리가 뭐 우리 나갈 때부터 어느 지역 뭘 조심하라고 보통 알려주거든요. 예. 가장 큰 게 이제 말라리아나 황열병. 예. 이건 사전에 말라리아는 예방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약을 뭐 갖고 간다는. 황열병은 꼭 예방수를 맞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걸리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사전에 이제 뭐 항열병 맞고 다니고 뭐 네.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병원 걸리지 않았지만 네. 뭐 대량의 모기로부터 습격을 받는다든지. 그 무서울 것 같네요. 뭐 사정 없죠, 뭐 그런 거. 예. 그러나 이제 그놈들이 항열병 같은 거를 매개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체질이신 것 같아요. 그렇고 예. 그다음에 뭐 예.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게 물이에요. 물은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에 가면 갈수록 예. 그 사람들은 수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수량 확보가 문제입니다. 물 자체가 부족한 거지.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대비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네. 사서 먹어야 돼요.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물은 뭐 어디 가든지 뭐 심지어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도 물이 팔아요.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였어요, 물값이? 그 전에 에베레스트 거기 칼라파트로 가서 사 먹을 때가 요만한 예. 병 하나에 3, 4천 원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비싸네요. 우리나라가 한 1,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350ml. 근데 예. 그 사람들이 뭐 거기까지 이걸 지고 올라가서 파는 거 생각하면 네. 자기 생명을 구해줬다고 싶으면 싼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물이 또 중요하겠네요, 진짜. 그다음에 물 조심 많이 해야 되고요. 네. 혹시 물을 잘못 먹다가 금방 배탈 나면 네. 여행이 중단돼야 되는 사태도 일어나고 네.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여행하시다가 그 나라 지역에 네. 병원에 이렇게 가신 적 있으신가요? 아프셨거나 이래서? 병원에 간 적은 없고요. 야, 대단하시다. 저는 늘 건강하시네요. 상비약으로 갖고 다니는 게 네. 혹시 파상풍 같은 목에 찔렸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그런 약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배탈이 또 문제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음식 잘못 먹어서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로안이 제일 좋더라고요. 정로 이거 PPL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예. 그걸 먹으면 예. 배탈도 갑자기 좋아지기도 예. 하고 뭐 약선들 하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예. 그랬으니까 예.
네, 좋죠.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요새 이제 코로나도 이게 풀려가고 있고요. 이제 여행 업계도 이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식상한 이게 누구나 다 아는데 말고 조금 특별한 데를 내가 가고 싶다 했을 때 추천하실 만한 여행지가 있을까요? 글쎄, 그건 사람의 이제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네. 틀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보통의 뭐 나이에 따라서 틀려지죠. 문화 탐방은 뭐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오지 쪽으로 갈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자기가 왜 여행을 가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놓고 거기에 따라 여행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좀 한두 군데 추천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글쎄, 워낙 사람들 생각하는 게 네. 다양하고 이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주간 조선사에서 저를 취재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제 얘기를 듣더니 네. 제가 다닌 곳을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연결하면 네. 세계의 지도가 얼추될 거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저한테 별명 하나 줘주겠다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횡단 여행가라고 하시라고. 네. 그 다음 저도 이제 너무 좋아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행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횡단 네.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 네. 횡단 여행. 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억에 남는 데는. 제가 뭐 여러 곳을 많이 다녀봤지만 제 생각은 늘 그렇더라고요. 여행도 너무 베스트, 아주 좋은 데보다도 유니크한 데를 가라고 그러나 그렇죠. 좀 독특하고 네, 이런 데를 가서 보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유니크하다고 싶은 데는 역시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히말라야 산맥, 뭐 에베레스트, 마나스, 안나푸르나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하고 제일 처지대 세계에서 아마존강 횡단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아마존강 페루 거기 가서 시작해서부터 제일 하구 베렘이라는 하구까지 그건 한 4,000km 되나요? 그 아마존 그 물줄기를 따라서 여행을 하는 그렇죠. 건가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배를 상류 지방에서는 네. 좀 작은 배에서 출발 시작해서 네. 하루는 내려가서 점점 큰 배를 옮겨 타고 제일 하구 베렌까지 가는 건데요. 그 사이에 뭐 배에서 자는 거예요, 잠도. 배에서 자다가 내려서 정글도 들어가 보고 또 나와서 또 다른 배 타고 또 내려가고 그런 데가 좀 유니크하지 않을까 하는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기후도 틀리고 뭐 이런 변화가 있나요? 미도상으로는 이제 같아서 그래요? 아마존 미도상으로 정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강폭이 이제 아마존 같은 데는 하구 강폭이 좀 잊어먹긴 했는데 한 20km? 바다죠, 바다. 바다네요. 그래서 그 중간 아마존강 한 1,500km까지 깊숙이 들어와 마나우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거기 한 105만 톤짜리가 올라와요. 큰 대양에서 움직이는 거대하네요. 네. 그런 거는 거기 안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야, 강이 이렇게 큰 배 올라오네. 사실은 양자강도 그래요. 양자강도 큰 배 올라오는데. 그 추천 지역이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아마존강 그냥 이렇게 되네요. 현대 문명을 우리가 뭐 본다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선진국 가는 게 좋겠지만 또 외경스러운 진짜 너무나 유니크하다랄까 좀 평범하지 않은 데죠. 그런 데는 아마존강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뭐 히말라야라든지 뭐 그러고 보니까 이거 오지네요. 그런데 가보는 것 같아요. 횡단 여행가. 뭐 하여튼 그리고 그 주간조선 기자가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길래. 그러면 지금 100여 개국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 뭐 임박한 이제 앞으로 가실 그 여행지가 혹시 어디이신가요? 네네. 다음 여행지는? 그냥 불현듯이 떠납니다. 뭐 미리. 그래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보다 그때 시사적으로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물을 좀 보호해 한다 그런 얘기가 나면 거기 가볼까? 그리고 또는 또 뭐 큰 산불이 난다든지 했을 때 거기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계획된 거가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약간 즉흥적으로 이렇게 정하셔서 가시네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에 바로 수긍해서 거기에 가보는 거죠. 그러시군요. 정말 좋으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 오늘 좀 간략하게 얘기 들었는데 여행에 관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조만간 오늘 기회 갖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예. 오늘 뭐 너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갖자고요.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얘기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볼 때는 지도를 놓고 뭐 이렇게 저희 대륙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을 것 해도 같아. 되죠. 그러니까 뭐 있잖아 동유럽, 서유럽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북아프리카, 남부 동아프리카. 그렇지 다 갈라져 있지. 예. 이제 각계 여기 지구본을 하나 놓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네. 큐. 예,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오프닝으로 네네.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여행 다니신 얘기를 이렇게 그냥 격이 없이 나눠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시니까? 그 뭐 옛날 생각이 모락모락 올라오네. 아, 그렇죠. 이제 또 그리고 이렇게 잊으셨던 것도 생각나시고. 생각나고. 예. 전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늘 참 이렇게 대담을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을 네. 같이 공유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유함으로써 예. 또 다음 여행자가 또 그걸 활용을 해서 그렇죠, 더 좋은 그렇죠. 여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네, 오늘 시간 굉장히 저도 좀 이렇게 벗어나서 한번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네네네. 그런 토론이 있으면 굉장히 또 그렇죠.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저는. 저도 오늘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간 저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여행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충분치 못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차차 알찬 내용의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